여기 말한 것처럼 자천이 뭐야? 하시면 이제 넌 뭐니? 왜 물어? 내가 물었잖아. 자천이 뭐냐니까. 세상은 공부를 오래 하든 그 분야에 종사하든 종사하는 사람이든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어. 너도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너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이 막혀. 안 그래? 자천도 딱 잘라 대답하기가 어려워. 그럼 쌤도 자천이 뭔지 몰라? 몰라. 자천했잖아. 근데 왜 몰라? 그리고 블로그에 안다는 듯이 써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면 말이 돼? 거짓말한 거야? 블로그 아닌가? 이게 철자 틀린 거죠, 이거. 자천이 뭔지 내가 어찌 알겠어. 다만 이런 것이 자천이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말한 거야. 말은 이것이 자천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상관없어. 난 정답은 없다고 보고 사실의 존재도 불확실하고 그것이 뭔지도 머리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단정 지었다고 나무랄 수는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질문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라고 보지 그 외에는 몰라. 그럴 뿐이야. 이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나? 그냥 읽으면 되나? 자신 없는 소리지 결국 자천은 이거다라고 말하고서 살짝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며 꽁무니 빼는 거잖아. 소심하기는. 이게 이면은 사람들이 도나 수도 아니면 득도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하다 저러하다고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사람 베껴가면서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명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알면 안다고 얘기하거나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사실에 대한 고민. 이때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건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고민하던 때예요. 이거 쓸 때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건지 사실에 가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두 개 다 설명할 수 없는 건지 이건 그런 건가? 애매하네. 글은,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은 이거다 하고 단정 지어서 하니까 다 아는 듯이 썼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단정 짓고 싶지는 않은 면이 있다고 하는 것도 돼요. 사실 글을 쓰면서 이것이 너무 아닌 것 같거나 아니면 이게 이거일지 모른다고 너무 불확실하게 하거나 자신 없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좀 별로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글은 상당히 단정 짓거나 다 안다는 듯이 썼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든지 다 알거나 단정 지어서 이건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되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읽어보라고 했던 말이기도 하죠. 이 글이. 뭐 지선이 말대로 꽁무니 빼는 거기도 한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이 이거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로 그것이 그것이라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걸 써놓으면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항상 제 글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써요. 중요한 건 이제 가봐야 된다는 거죠. 수도해서 가보고 자기가 확인하면 그때 알겠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단순히 말 가지고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해서 알 수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우선 가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고 싶기도 했어요. 정말 가본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 이 글 쓸 때는 많은 그냥 사람 만나기만 했지 수련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초기에 쓴 거라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게 왜 도를 하려고 하는지 뭐 알 수가 없는 분들이 많던데요. 왜 도 닦는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면 저는 도가 목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가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처럼 도가 목적으로 닦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때가 붐이 일어난 때 아니었어요? 분명? 무슨 분명? 도에 대해서. 이때가 2008년도 9년도일걸요? 그건 그래. 말했잖아. 해석일 뿐 사실은 모르는 거라고. 또 의도되는 거라고. 자천의 의도도 어떤 의도에 의해 해석되는 거지 자천이 즉 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처음 사용하고 만든 사람이 어떻게 정의하고 썼든 그건 지나갔고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변화를 인정하고 현실을 보아야지. 과거로 회귀하여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면 넌센스야. 말만 돌아가나 사람도 돌아가야지. 딴 건 다 현재 시점에 사는데 말만 과거로 돌아가면 웃기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도 분명 이랬으면 하는 거지. 다른 곳에 말한 대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것이니 가슴으로 알 수 있다면 난 해석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람들 만나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진리를 도가 진리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깨우치거나 도를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게 되거나 진짜를 알게 되거나 진리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이 도를 깨달았으면 당신의 도인 거지. 그거 왜 진짜 보편적인 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안다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이 뭔지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도한다고 하기 이전에 도가 뭔지 고민하고 도를 닦았냐는 거죠. 정말로 도가 다다를 수 있는지, 도가 정말 보편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깨달은 도가 될 건지, 개인적인 도가 되는지 보편적인 도가 되는지, 그 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배우려고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아요. 그냥 어느 단체에 속돼 있으면 단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도 열심히 했다고, 아니면 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뭐가 됐는지, 그렇게 해서 그대가 변한 거나 그대가 얻어간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뭐 기술을 했으면 이런 거 경험했고 저거 경험했고 기운행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건 알겠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런 식의 진지한 고민은 별로 안 하던데요. 그리고 보편적인 개념,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별로 안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도가 올라가고 자기가 뭔가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 자체는 분명히 보편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뭘 이루었는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에고이즘이잖아요. 자기 도, 자기가 성취하고 획득하는 거 생각하는 거지, 전체적인 거나 도 자체, 그건 고민하지 않았어요. 또 심한 사람들은 수도한다면서 도덕경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상한 그것도 있는데, 도덕경이나 그 외에 그런 식의 옛날 도학서들도 읽어보지 않고 왜 도를 닦는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도라는 것 자체가 옛날 학문이잖아요, 우선은. 근데 옛날 학문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또 배우지도 않고 알려보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난 이해가 안 갔죠. 분명히 이게 과거부터 내려온 학문인데 왜 과거부터 내려온 학문으로 시작해서 공부하지 않냐고요. 이거 인문인데 인문 공부 안 하는 거 똑같아요. 왜 안 해요? 인문과가 없으니까. 없는데 도를 공부하겠다고 분명히 도장 나가고 또 시간 들여오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있고 아니면 뭔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뭘 가르쳐든 그 학교의 문제이고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안 했다는 건 내가 멍청한 거나 내가 무지한 거 돼 보이잖아요. 내 책임인데 성인이 된 이후 성인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건데 자기가 뭔가 행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학창 시절의 책임, 학창 시절 뭐 핑계대고 뭐 핑계대면서 할 건 성인이 할 일은 아닌 거죠. 자기가 한 행동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나가야지. 그래서 말이 점점 어려워졌죠. 의미 설명한답시고 이상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돌은 무협지에서 배워봤습니다. 저도 무협지 읽었는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영문을 읽었는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그거요. 그냥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지식 정보식으로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도를 공부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이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설명해주면 머리가 알아듣는 거 가지고 알아듣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대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지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로서는 생소하거나 이해가지 않았던 면이 있어요. 몸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음이 변하고 좀 더 깊이 내 말이나 내 이치가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가거든요. 사람하고 설명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납득하고 있거나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가고 있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안 들어가고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부터 문제가 됐는가 그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가슴으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더 분석을 하면서 설명하고도 하죠. 지식이 뭐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라고만 하고 끝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디에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한 것이 받아들인 것이고 그 부분이요. 나의 변형과 지식의 획득이 같은 거라는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전혀 다른 식의 개념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배운 거와 다른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걸 구분하기 시작했죠. 사회 지식과 이 자천 지식은 다르다고요. 그런 걸 구분하는 건 이제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가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르는지 알아야 또 받아들이거든요.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식의 에너지 소모요?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때는 그냥 우선 사람 만나자고 하는 것이 고마워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건 지금 똑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처음 만나러 온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다 설명해주고 우선 쏟아내 주는데 어쨌든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못 받아야 된다고 안 주면 그것도 차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설명할 건 다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거죠. 지금 비슷하게 해요. 그때나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만나자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딴 생각 들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 두 번째 만나자고 할 때 뭔가 변화가 있거나 알아듣는 게 있어서 만나자고 하는 건지 그게 애매해요. 두 번째 만날 때는 무조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뭘 알고 있는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난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자면 이제 이게 만나자는 게 상당히 꺼려지기 시작하죠. 만나서 설명할 게 내가 없거든요. 제가 설명할 정도로 변해왔다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어려워. 너의 질문은 서구식의 사물 지식을 나열하는 것에 익숙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객관 사물을 분석하고 알아내서 이건 이렇다 하면서 확정지어 말하라는 버릇이지.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온 걸 거야. 그리고 누구나 감각적이고 확실한 것을 원하는 것이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사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물리학도 이제 확정짓는 짓을 안 하려는 것 같긴 한데도 일반인은 아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뭐야, 나 머리 나쁘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하려는 이 자천도 양자 물리학이 그 첨단 학자나 철학 교수나 경제학의 교수들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처럼 최고 전문가의 분야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이나 상식적인 통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진지하고 오랜 공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만큼 도의 세계가 험난한 것도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수도하겠다면 취미생활이나 뭐 어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쪽 부분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거나 뭐 열심히 한다긴 하는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어요. 공부가 어느 경계 이상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어요. 사람 만나면서 각오, 결단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정도에서 수도를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실함이 부족한 건데 그런 절실함이 부족함으로서는 닦여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도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건강이나 그런 식의 일상생활에서 취미생활이나 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그렇게 덤으로 있는 것처럼 아니 삶의 풍요나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정도에서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 가지고는 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생의 전부였고 목적이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는 너무 아니라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도를 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다 바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도가 정확하게 뭔지 좀 화장실 좀 갔다 와. 아 네. 아니 무슨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선생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뭐라는 게 의식이 협회 사고책에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진짜 잠은 자도 원심만 시키면 맛있게. 잠안 내야 돼? 잠 자고 봐. 아니 가고 잠자는 거 잠도 안 자는 거. 그런 때는 시키면. 저희 꺼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 갈 때는 녹음되고 편집하고. 편집해. 아. 아이 일이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편집 언제나 했는데 요즘에 진짜 안 해도 네, 질문이 뭐였죠? 네, 그 도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너무 애매한 질문인가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 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이 다들 그냥 건강이나 그냥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해서. 지금은 워낙에 세상에 관심 가져야 될 거나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을 흐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옛날에는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오직 도뿐이었어요. 유교나 아니면 불교나 아니면 도교나 그거요. 그것뿐이에요. 일상의 모든 건 그걸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결국 출세를 위한 공부였던 거니까. 그건 정치적인 면이 있는 거고 그게 사실 아니라 원래는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도 자체가 출세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 거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도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자천이 결국 정치라고 했잖아. 권력인 건.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권력적인 존재가 되거나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인 이유는 이게 그 생명, 이 우주 자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고 그것이 근원적인 힘이거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하든 차원이 바뀌든 다른 세계에 존재하든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세계 자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외에 지금 많은 것들, 돈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도를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인 거지 그것들을 위해서 도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지. 모르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서양 문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데 서양인들이 아직 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서양인들은 철학을 공부하는데 걔네들은 철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정도에서 끝난 거지 삶이라든가 세상 자체, 인류 전체를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것은 없어요. 철학에 그걸 고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나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구조적인 건 고민해도 의미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동양은 의미를 고민하려고 했던 거죠. 나의 의미, 인간의 의미, 아니면 세상의 의미요.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를 고민한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인간은 신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더 나아지는 존재예요. 더 나아진다는 게 권력적인 존재이거나 강한 자가 되는 거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원적인 존재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근원적인 존재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가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삶에 있기 때문에 이 삶에 넘어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거대한 세계를 알기 위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더 많은 세계, 더 거대한 세계, 더 큰 세계. 사람은 더 커지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서. 그리고 자본주의의 소유 욕망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도 비슷한 욕망이거든요. 또 다른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만 보면 자본주의 되는 거고 의미로 보면 도가 되겠죠. 더 많은 의미를 이해하고 더 많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가 이상한 게 아니라 결국 지적 성취인 거고 지적 성취는 그 사람의 변형인 거고 그 변형은 어디까지 가느냐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길거리에 도장들이 들어서고 여기저기서 돌을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전문적이고 뭐 그렇게 어렵다고만 해. 도장끈지 한 대면 자기가 전문가이냐 도판이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까대는 세상인데 나도 알아. 그래서 그런 것은 도가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 어디서 이상하고 상식적인 흔한 것만 보고서 깊이를 안다는 듯이 하는 작자들은 있는 거야. 주변이나 떼내기는 항상 있지. 도가 그렇게 쉽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면 이렇게 내가 비웃음 당하며 무시당하는 세상은 안 되었겠지. 100명의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10,000명에 한 명도 없고 10만에 한 명 하나도 아니고 100만에 하나야. 그런 기괴한 세상인데 이해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겠어. 분수도 모르는 거지. 100만에 하나는 뭐야. 너무 심하다. 혼자 잘난 척이다. 100만에 하나면 우리나라 몇 명일까요? 한 50명 되나? 50명 많은 거 아닌가? 네, 50명 정도면 꽤 많은 건데, 많은 것 같은데. 점점 이게 의심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